푸른 방송은 지난 20일 대구 신청사 어떻게 되어가는가라는 주제로 특집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무공수훈자의 달성군지회는 지난 22일 달성군 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6.25 참전 유공자 고 김원주 중사에 대한 화랑무공장 전도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하만조시 대구 청년회는 지난 8월 22일 푸른방송 아트홀에서 다 함께 음악 그리고 여름밤 행사를 열어 여름밤을 특별한 화합의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달성군은 지난 21일 디지스트에서 2025학년도 디지스트 과학창의학교 개강식을 열고 본격적인 교육과정을 시작했습니다. 대구광역시 체육회는 여성들의 건강 증진과 활기찬 여가 활동을 위해 2025년 여성체육활동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티볼협회가 곽대영 회장을 초대 회장으로 선임하며 공식 출범을 알렸습니다. 달서구의회 권숙저 의원과 임미연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달서아트센터는 8월 28일 저녁 7시 30분 청룡홀에서 기획공연 벨칸토 오페라 베스트 컬렉션을 무대에 올립니다. 대구 콘서트하우스는 8월 30일 오후 7시 30분 그랜드홀에서 한여름밤의 꿈 발레 스타갈라 콘서트를 선보입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8월 21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푸른방송은 지난 20일 대구 신청사 어떻게 되어가는가라는 주제로 특집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특집 대담에는 대구광역시의회 윤권근 의원과 대구시청사 바로 세우기 시민연대 이병호 간사가 출연해 오는 9월 18일 발표되는 신청사 건립 설계 공모와 향후 건립 과정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다양한 사항들을 짚어보며 대구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신청사 건립의 의미와 방향을 함께 토론했습니다. 이번 특집 대담은 오는 9월 3일 수요일부터 푸른방송 일본 채널을 통해 방영됩니다. 무공수훈자회 달성군지회는 지난 22일 달성군 보훈회관 대회실에서 6.25 참전 유공자 고 김원주 중사에 대한 화랑무공훈장 전도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전수식에는 임동호 무공수훈자회 달성군지회장을 비롯한 회원과 유족회원 및 관계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훈 대상자인 고 김원주 중사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수여했습니다. 고 김원주 중사는 1948년 6월 13일 육군 제7사단 사령부에 입대한 뒤 복무 중 전공이 인정돼 화랑무공 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됐으나 당시 훈장을 직접 전달받지 못한 채 전역했습니다. 이번 전수는 70여 년 만에 이루어졌으며 훈장은 달성군 합인면에 거주 중인 장료 김영희 씨에게 전달됐습니다. 유족들은 늦게나마 고인의 명예를 높여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수여받은 훈장을 소중히 간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동호 지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전도수여식은 6.25 참전용사 유가족에는 자긍심과 명예를 더 높이고 나아가 국민 모두의 가슴속에 호국정신을 깊이 새기는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다며 앞으로도 후손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고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도록 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고인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며 이제라도 그 뜻을 기리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훈장 전수는 6.25 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 중인 6.25 전쟁 무공훈장 주인공 찾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쟁 당시 훈장 수여 대상자였음에도 실제로는 전달받지 못한 공로자를 발굴해 서훈을 전수하는 국방부 주관 사업입니다. 하만조시 대구청년회가 여름밤을 특별하게 물들였습니다. 지난 8월 22일 대구 푸른방송 아트홀에서 다 함께 음악 그리고 여름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자리는 대구는 물론 부산, 진주, 창원, 함안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일가들이 함께 어울리며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행사는 마술쇼 공연을 시작으로 내빈 소개와 행사 보고 차기 행사 계획 발표로 이어졌고 지역 포크 가수의 열정적인 무대가 분위기를 한층 뜨겁게 달궜습니다. 뜨거운 여름밤에 음악과 치맥이 있는 밤을 하만조시 대구 청년회가 주관해서 만들었습니다. 하만조시 가족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같이 웃고 즐기고 한담을 나누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이다 하는 것을 더욱더 알 수 있고 우리 후손들한테 또는 우리 자식들한테 이 모임에 같이 가서 같이 호응하고 같이 앞으로 나아가면서 즐겁게 사는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행사를 만들었고요. 우리 그리고 역대 회장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항상 참석을 같이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행사 후 이어진 치맥 파티는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과 결속의 장으로 이어지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하만조시 일가는 화합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고 후손들에게 공동체의 가치를 이어갈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달성군은 지난 21일 디지스트에서 2025학년도 디지스트 과학창의학교 개강식을 열고 본격적인 교육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최재훈 달성군수, 김은영 달성군회 의장, 이건우 디지스트 총장을 비롯한 지역 교육 관계자와 학부모 등이 참석해 지역 청소년들의 미래를 여는 뜻깊은 첫걸음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과학창의학교는 달성군 교육발전특구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새롭게 개교했으며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를 대상으로 수학, 과학 융합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문제 해결력, 탐구 역량, 창의적 사고력 함양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입니다. 올해는 총 147명이 지원해 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이 중 96명이 최종 선발됐습니다. 학생들은 수준별, 심화 수학과학 교육은 물론 실험 중심 수업, 계절학기 캠프, 진로 연계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융합적 사고력을 키우게 됩니다. 특히 모든 교육 과정은 디지스트 캠퍼스에서 진행되며 디지스트 전임 교수진과 과학고, 영재고 출신 교사들이 직접 강의와 실습을 맡아 교육의 전문성과 평가의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방학 집중 캠프, 학부모 대상 진로 교육, 전문가 특강 등 차별화된 후속 프로그램도 단계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한편 오는 8월 27일부터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고교 공동교육 과정이 새롭게 운영됩니다.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인지과학, 로봇, 인공지능 3개 과목이 개설되며 해당 과정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정식 반영되는 점에서 기존 교과와 차별화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고교 단계에서부터 첨단 과학 분야를 심도 있게 접하고 대학 진학과 진로 설계에 있어 실질적인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과학창의학교는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창의적 융합 인재로 성장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디지스트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달성군이 청소년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누구나 첨단 과학 교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성들의 건강 증진과 활기찬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해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2025 여성체육활동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주최하고 각 종목별 회원 종목 단체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구광역시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는데요. 프로그램은 강습형과 체험형으로 구분되며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9개 종목 14개소에서 무료로 진행됩니다. 먼저 한국 전통 무예인 택견 강좌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회원들은 지난 시간 배운 동작들을 복습하며 수업을 준비합니다. 부드러운 춤 동작 같아 보이지만 온몸의 관절을 움직이며 건강을 지켜주는 효과가 큰 택견. 1983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고 2011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된 우리 민족 고유의 자랑스러운 전통 무예입니다.
또 태권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우리 고유의 전통 무예입니다. 또한 태권 동작이 굼실과 능청이 있어서 중년 여성분들한테는 무릎이나 허리 강화 운동에 상당히 효과를 보고, 또 태권 동작 자체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많이 움직여서 혈액순환에 상당히 도움을 준다고 저는. 수강생들 역시 태권을 통해 신체 건강은 물론 정신적인 활력까지 얻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 태권을 하니까 몸 동작이 많거든요. 안 쓰던 관절도 많이 쓰게 되고 건강도 좋아지고 부드러워지고 몸이 유연해지고. 이걸 해보니까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특히 여성체육활동 지원 사업에서 이런 사업을 해주셔갖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일주일이 기다려지고 또 관장님께서 너무 잘 가르쳐 주셔서 반복하니까 안 되는 게 없어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랫배를 두 손으로 두드리며 단전치기로 준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국학기공인데요. 국학기공은 1980년대 말부터 보급된 생활체육으로 호흡과 명상, 기공 수련법을 현대적으로 발전시킨 운동입니다. 기공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몸이 먼저 돼야 되고, 상하하실이라고 하는데 하체가 튼튼해야 되고 상체는 힘이 빠져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생각이 많아가지고 어깨 쪽이 무겁고 상체가 무겁고 하체는 운동을 그렇게 많이 안 해가지고 하체가 가벼워서 지금은 저희 회원들은 하는 게 다시 하체는 무겁게 상체는 가볍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도 열심히 하시니까 그러면서 저도 성장하고 회원분들도 성장하고, 그리고 뭐 국학기공행을 모르시던 분들도 이제 아름아름 다른 분한테 알려가지고 같이 손잡고 오시고 그렇게 하니까 좋은 방향으로 국학기공이 많이 발전하고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 동안 이어지는 수업은 부위별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 단전을 중심으로 한 균형 잡기, 명상을 통한 이완까지 포함해 하루의 시작에 활력을 더해줍니다. 근력도 키워지고 유연성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혈액순환도 많이 좋아지는 것 같고, 또 생활에 활력도 키워지는 것 같아서 국학기공 오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개강한 이후로는 한 번도 결석도 안 하고 계속 참석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물살을 가르며 시원함을 만끽할 수 있는 수상 스포츠. 요즘 수상 스포츠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동무공원에 마련된 강습장에서는 지상에서의 안전교육과 기본 자세를 익힌 후 곧바로 물 위에서 도전에 나서는데요. 보트의 출발과 동시에 자세를 잡고 일어서는 수강생은 시원한 물살을 가르며 수상 스키를 즐깁니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웃음과 성취감이 가득합니다. 저도 평소에 물을 좀 무서워하는 편이라서 정말 해볼 엄두를 안 냈었는데 막상 수업을 들으니까 지상교육 조금만 받고도 쉽게 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타고 났더니 너무 시원하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쉽게 이렇게 도전해 보시고 이 재미를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체육회의 여성체육활동 지원 사업은 건강 증진을 넘어 여성들의 삶에 활력과 자신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스포츠를 통한 땀방울 속에서 참가자들은 건강은 물론 새로운 도전과 소중한 추억을 함께 쌓아가고 있는데요. 대구광역시 체육회는 앞으로도 여성들이 일상에서 체육을 더 가깝게 즐기며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티볼협회가 초대 회장을 맞이하며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습니다. 협회는 지난 8일 임시총회에서
곽대훈 228 민주운동 기념사업회장을 초대 회장으로 선출했고 19일 열린 취임식을 통해 새 회장단의 공식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취임식에는 체육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출범을 축하했으며 협회는 이날 고문 위촉패를 전달하고 임원진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조직 정비를 마쳤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은 대한티볼협회 초대 회장으로서 티볼의 그 학교에서의 스포츠 클럽 활동을 좀 활성화시켜 나가고 티볼 인구의 저면 확대를 위해서 최대한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한편으로는 티볼이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로 이렇게 가입이 되지 못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가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반 절차를 잘 준비해가지고 내년에는 가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티볼이 좀 더 활성화되고 또 전국적으로 티볼 인구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도 해봅니다. 아무쪼록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께서 티볼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니다. 한편 티볼은 초중고 학생들이 체육 시간에 많이 하는 야구를 변형시킨 스포츠로 티스탠드 위에 올려진 공을 배트로 치는 구기 종목입니다. 대한티볼협회는 앞으로 청소년과 생활체육 현장에서 티볼의 저변 확대에 나서고 전국적 보급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서민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훈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곡 1, 2 신당동 건숙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파우초와 호산초 통폐합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올해 4월 통계청이 발표한 합계 출산율은 0.79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발표한 2022학년도 초중고 학급 편성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 수는 11만 16명으로 전년 대비 6,546명 감소하였고 학급 수도 4,955학급으로 142학급이 줄어드는 등 학령 인구 감소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 구 역시 내년 3월 파우초등학교와 호산초등학교의 통폐합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파우초 학생 수는 236명에서 190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도시지역 통합 기준인 200명 이하를 충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파우초 학생들은 호산초로 통학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통학거리 증가와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 수 증가로 인해 학교 일대 보행자 밀집과 차량 혼잡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통학로에는 스마트 횡단보도, 가속 단속 카메라 등 필수 안전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고 인근 녹지 구간 역시 정비가 미흡해 키가 작은 학생들의 시야를 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며칠 전 본 의원이 학교 시간대에 현장을 직접 확인한 결과 삼성 한국형 아파트 사거리에서는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무질서하게 건너는 위험한 상황이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내년부터 학생 수가 늘어나면 사고 위험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한 주차 단속 카메라도 한국형 아파트 정문에 한 대만 설치되어 있어 학교 주변 도로에 추가 설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등하교 시 동선상 학생들은 호산초의 정문보다 후문을 더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폐합 이후 변화된 통학 동선을 반영해 후문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녹지 구간도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도 많은 학생들이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통행로와 녹지 구간을 가로질러 등하교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 역시 직접적으로 해당 구간이 위험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봐주십시오.
아니 저기 길에 좁잖아요. 그래가지고 저기 트럭이 오면은 우리가 숲으로 저기 지나가야 돼가지고 불편해요. 그러면 여기 돈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가잖아요. 우리 여기 이런데 검 많이 보여있어가지고 가기 힘들어요. 이에 구청에서는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위해 선제적이고 발빠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교 주변 도로에 주차 및 과속 단속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여 학생들의 보행 안전을 확실히 보장해 주십시오. 또한 AI 기반 스마트 횡단 보도와 CCTV의 정설 역시 필요합니다. 아울러 녹지 구간의 우거진 수풀과 노면을 정비하고 학생들의 통학 상황을 한눈에 지켜볼 수 있도록 후문 전면을 광장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경찰서와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교통지도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등하교 시간대의 교통안전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달서구 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파호초, 호산초의 통폐합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호산초 일대 통학로 정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적극적인 관심과 행정적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모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호 의원입니다. 코로나 이후 활발했던 건설 경기로 인해 착공에 들어갔던 아파트가 완공되면서 최근 신축 아파트 단지들이 속속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환경이 변하게 됩니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생활권이 확장되고 유동인구와 차량 통행량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겪게 되는 교통 불편이 새롭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남구와 경계를 맞닿고 있는 달서구 송현동에도 최근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이 같은 교통 불편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당 지역 사례를 통해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교통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기준 A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는 주택 구성을 살펴보면 반경 500m 내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포함해서 약 3,600세대 12,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후 2023년 입주가 시작되면서 1,000세대 이상 증가하였고 차량 통행량이 많아지면서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하철, 버스 정류장, 시장 그리고 각종 상업시설이 밀집한 곳이라 평소에도 교통량이 많은 곳입니다. 가까운 대로인 구마로의 경우는 남대구 IC와 성서공단으로 진입되는 차량이 집중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는 도로 위 꽉 막힌 차량들로 극심한 정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입주민의 경우 구마로를 이용하려면 아파트 단지에서 출발해 좌회전만 하면 쉽게 진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회전 신호가 없어서 약 400m를 더 이동해 유통기관까지 돌아가야 합니다. 기존에 많은 교통량의 입주민의 차량까지 더해져 출퇴근 시간에는 유턴 신호를 받기 위해 도로 위에서 10분 이상을 더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해당 구간에는 좌회전 신호가 없어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는데 좌회전 한 번이면 진입이 가능한데 신호가 없어 돌아가야 한다. 유통 기간에서는 대기 차량이 길게 늘어서 있다. 출퇴근 시간에는 신호를 2-3번이나 기다려야 한다. 민원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동 인구와 차량 통행량이 급증하는 현실에 비해 주민 편의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기존의 교통체계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유사한 사례로 부산, 북구에서는 아파트 진입을 위해 유턴을 해결하는 불편을 해결하고자 교통전문기관의 용역을 실시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좌회전 전용 포켓 차로를 신설하여 문제 해결에 적극 앞서왔고 적극 행정의 좋은 사례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동작구에서도 지역 주민의 통행 불편 해소와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좌회전 시내를 개설하였으며 구미시에서는 시민과 기업, 근로자들의 교통 편의성 향상을 위해 좌회전 신호를 신설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좌회전 신호 신설은 관할 경찰서와의 긴밀한 협의와 관계기관의 심의 등 여러 단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간수도로의 경우 시청에서 관리하는 광역도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좌회전 신호 시설과 같은 교통체계 개선 사업은
최종적으로 시에서 관리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은 지역 주민이 겪는 불평과 현장의 상황에서 가장 가까이서 보고 듣는 입장에서 행정에 방영될 수 있도록 전달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구차원에서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부응하여 해당 지역의 주민 의견 수렴과 실태 조사를 통해 자회전 신호 신설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변화하는 지역 여건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집행부의 적극 행정을 촉구드리며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서 아트센터가 8월 28일 저녁 7시 30분 청룡홀에서 기획공연 벨칸토 오페라 베스트 컬렉션을 무대에 올립니다. 이번 공연은 지역 오페라 팬들에게 꾸준히 사랑받아온 브랜드 시리즈로 19세기 이탈리아 오페라 황금기를 이끈 로시니, 도니체티, 벨리니의 명작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무대는 로시니의 대표 희극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로 시작해 벨리니의 노르마, 도니체티의 연대의 딸 등 벨칸토 특유의 서정리와 기교가 돋보이는 작품들이 이어집니다. 2부에서는 로시니의 윌리엄 텔, 벨리니의 청교도, 도니체티의 람메르무어의 루치아의 하이라이트 장면이 관객을 매혹시킬 예정입니다. 대구 콘서트하우스는 8월 30일 오후 7시 30분 그랜드홀에서 한여름밤의 꿈 발레스타 갈라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예술감독 양은주의 지휘 아래 해적, 빈사의 백조, 지젤, 돈키호테 등 고전 발레 명작과 창작 발레가 어우러진 무대를 선보입니다. 전 스페인 국립 발레단 솔리스트 이은수, 워싱턴 키로프 발레 아카데미 수석 김유찬, 전 독일 슈투트가르트 발레단 남민재, 국립 발레단 엄진솔 등 세계 정상급 무용수들이 출연해 고전의 우아함과 현대 발레의 에너지를 모두 전달합니다. 클래식 실내악과의 협연, 창작 안무까지 더해져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한여름밤의 예술 향연이 될 것입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8월 21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가 지난 14일 찾아가는 복지상담소를 운영하며 취약계층의 복지 정보를 제공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강화한 소식입니다. 이날 현장에서는 100여 건의 상담과 정보 제공이 이루어졌으며 많은 주민이 달서 안심복지 서비스 앱 신규 가입으로 연결되어 위기가구 조기 발굴과 응급대응 기반 확대에 기여했습니다. 달서 안심복지 서비스 앱은 홀몸 어르신, 장애인, 1인 가구 등 고독사 위험이 있는 이들이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고 12에서 24시간 동안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지정 보호자에게 문자 알림을 보내 위기 상황을 신속히 감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번 상담소는 대구의료원과 서구 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해 마련한 현장 밀착형 복지 서비스로 입원 환자와 외래 환자,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 상담, 앱 가입 지원,
복지 서비스 안내 자료 배부, 위기가구 조기 발굴 홍보 등을 진행했습니다. 달서구는 앞으로도 찾아가는 복지상담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복지 접근이 어려운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맞춤 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또한 유관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의료, 복지,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통합복지체계를 확립해 나갈 방침입니다. 두 번째는 대구시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17일부터 찾아가는 이동형 여름쉼터 버스를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8에서 9월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거나 비슷할 전망이며 지난해에도 폭염이 9월 중순까지 이어져 당분간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구시는 전통시장 상인, 야외 근무자, 일반 시민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휴식 공간을 마련해 폭염 피해를 줄이고자 합니다. 쉼터버스는 전통시장 10곳과 공원 10곳 등 총 20개 장소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자세한 위치는 대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스에는 대구시 자원봉사센터에서 모집한 자원봉사자들이 배치돼 시민들에게 온열 질환 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시원한 생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더운 날씨에 수분 보충과 휴식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서울시와 경상북도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동형 쉼터를 운영하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대구시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 밀착형 정책을 지속 발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이 폭염 장기화에 대비해 농업인과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총 1억 3천만 원 상당의 폭염 예방 물품을 8월 중 배부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사업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를 활용해 농업인 약 1만 명에게는 네쿨러를, 축산농가 230서회는 가축용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5,744포를 제공합니다. 물품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택배를 통해 전달되며 달성군은 이를 통해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와 생산성 저하를 줄이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두 번째는 달성문화재단이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23일과 30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뮤지컬 목 짧은 기린 피치를 선보인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공연은 베스트셀러 작가 고정욱의 동화를 원작으로 하며 아프리카 초원을 배경으로 합니다. 목이 짧아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던 기린 지피가 밀렵군의 위협 속에서 마을을 구하는 이야기를 유쾌하게 그리면서 다름은 틀림이 아니다라는 메시지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소중함을 전합니다. 특히 배우들의 생동감 있는 연기와 라이브 노래, 화려한 안무와 무대 조명이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티켓은 달성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예매할 수 있으며 36개월 이상 관람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재단 홈페이지 또는 대표 전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한편 2025 달성 아동극 시리즈는 지역 아동과 가족에게 양질의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고 함께하는 건전한 여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연중 기획 운영 중입니다. 올해 3월 시작된 시리즈는 매회 전성 매진을 기록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10월에는 달성문화센터 100년홀에서 뮤지컬 슈퍼거북 슈퍼토끼가 공연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가 지난 11일에서 15일까지 태국 나콘나타시마에서 열린 제10회 직업교육 학생 혁신 프로젝트 국제대회에서 공학 발표 부분 3위를 수상한 소식입니다. 이 대회는 태국 교육부 주최로 공학 응용과학 분야의 창의적 프로젝트를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교류하는 국제학술대회입니다. 올해는 한국, 중국, 일본, 태국, 싱가포르, 방글라데시 등 6개국에서 참가했으며 대부분 대학생팀이 출전한 가운데 고등학생팀이 입상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경북기계공고 3학년 노현찬, 백동민, 강태현 학생은 손유정 교사의 지도 아래 VFI 통신 효율 분석 및 조명 기반 정보 전송 시스템 설계라는 주제로 공학 발표 부문에 참가했습니다. 해당 부문에는 6개국 24개 팀이 참여해 기술 전문성과 글로벌 소통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준구 교장은 고등학생 신분으로 대학생들과 국제무대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성과를 낸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산업사회에 필요한 융합형 인재를 키우기 위해 다양한 국제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북기계공고는 현장 중심 직업교육과 첨단 기술 교육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국제 경쟁력과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상은 글로벌 실무형 인재 육성의 성공 모델로서 학교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한오란 중학교가 광복절을 맞아 교내 교육용 화폐 우를 활용해 학생들이 독립운동가의 삶과 정신을 일상 속에서 배우고 체험하는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소식입니다. 울은 학교 이름 가운데 글자 울에서 따온 교내 전용 화폐로 실물 교환권 형태로 제작되어 학생들이 매점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폐의 권종별 디자인에는 한국의 역사적 인물과 유산이 담겨 있어 의미를 더합니다. 500올권에는 안중근, 윤봉길, 김구선생 등 독립운동가들의 사진과 친필이, 250올권에는 윤동주, 한용운, 이육사 시인과 한국과학유산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6.25 전쟁, 호국영웅, 독도, 학교 상징 등이 각각의 권종에 반영됐습니다. 학생들은 학생자치활동과 연계해 월급이나 아르바이트 수당 형태로 울을 지급받아 교내 매점에서 와플, 음료, 문구류 등을 구매하며 경제활동을 직접 체험합니다. 이를 통해 예산기획, 세금 처리, 합리적 소비, 저축, 기부 등 금융 실무를 배우고 경제 공동체 운영 역량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올 화폐는 2023년 경제금융 동아리 활동을 시작으로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완성되었으며 25년 경력의 화폐 수집가이자 국어 교사인 신규성 교사가 학생들과 함께 디자인 작업을 맡았습니다. 한오란 중학교는 대구교육청 경제금융중점학교로 2년 연속 선정되어 학생자치회 6개 부서와 연계한 다양한 경제금융교육을 진행 중입니다. 각 부서별로 예산 편성부터 집행, 세금 정산까지 경험하며 지역 경제 및 문화와도 연계하는 교육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월 21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22일 두류동 카페 몰리스에서 달서 다문화 토크 콘서트 잡담을 개최했습니다. 달서구 가족센터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선배 결혼 이민자들이 무대에 올라 자신의 경험과 꿈을 전하며 후배 이민자와 지역사회의 희망의 메시지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개그우먼 허민의 진행 소개. 네팔, 베트남, 중국 출신 결혼 이민자들이 각자의 모국과 한국에서의 삶, 도전과 성취를 진솔하게 전하며 관객과 깊이 소통했습니다. 현재 달서구에는 약 1만 2,700명의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구는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달서구가 지난 8월 23일 저녁 유천동 한마음공원에서 우리 동네 주말극장을 열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공연 사업의 하나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들이 집 가까이에서 가족과 함께 공연과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습니다. 유아동 동반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문화공연과 인기 애니메이션 사랑의 핫쇼핑 상영으로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행사장은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으로 운영되었으며 관객들은 집 근처에서 이런 행사가 열려 반갑다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달서구는 오는 9월 20일 저녁 7시 한실공원에서 찾아가는 문화 콘서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달서구협의회는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합천군 군민들을 돕기 위해 수해복구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협의회는 지난 8월 22일 합천군 용주면에 성금 100만 원을 기탁하였으며 이번 기탁은 용주면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 회장이자 달서구 진천동 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김영호 회장의 제안으로 이뤄졌습니다. 협의회는 폭우 피해 소식을 접한 뒤 바르게 살기 운동의 실천 정신을 바탕으로 회원들이 뜻을 모아 기부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달서구 협의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달성구는 지난 8월 23일 달성 산림조합에서 2025 청소년 마을 운영단 리더십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는 8개 읍면에서 활동 중인 청소년 80명이 참여해 감사와 칭찬 나누기, 협력 활동, 디자인 싱킹 기법을 활용한 프로그램 기획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각 마을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개선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실천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달성구는 이번 행사가 청소년들의 리더십 향상과 지역의 미래를 이끌 인재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마을 교육 나눔 사업은 2015년부터 청소년의 창의 진로 체험과 마을 활동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달성구는 지난 8월 23일 다사읍 문양리 들녘에서 올해 첫 뼈 배기 작업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수확철에 들어섰습니다. 이번에 수확된 뼈는 조생종 품종으로 풍부한 일조량과 적절한 재배 환경 덕분에 쌀알이 굵고 고르게 여물어 우수한 밥맛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달성구는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적기 수확과 병해충 방제 지도에 집중하여 고품질 쌀 생산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수확된 벼는 철저한 품질 관리를 거쳐 지역 브랜드 쌀로 유통될 예정이며 농업기술센터는 앞으로도 기술 지원을 강화해 달성쌀의 명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달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은 지난 8월 23일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영어 체험 프로그램 워킹 앤 토킹 잉글리시를 운영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원어민 강사와 함께 지역 명소와 생활 공간을 직접 찾아다니며 영어를 배우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거나 마트,
약국에서 물건을 사는 등 실생활 속 상황을 통해 실용 영어를 익혔습니다. 가창 네이처파크에서는 발권, 동물원 관람, 팀 미션, 슬라이드, 카약 체험 등을 영어로 소통하며 진행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8월 30일과 9월 6일에도 지역별로 2, 3차가 이어질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달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